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 물류가 막히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운송 거부가 시작됐는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자동차 공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오늘 오후부터 생산 라인이 일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 공장인 울산 현대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공 기자. 자, 공장 앞이 한산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곳 정문을 통해 자동차 부품 납품 차량이 하루 평균 11,000회 정도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납품 거부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가 모두 19개 회사인데요. 이 운송업체 소속 화물차 노동자 가운데 약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봉쇄하였는데 정부에서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기에 저희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자 자동차를 향하게 됐습니다. 일부 파업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부품을 싣고 온 납품 차량 운전자를 설득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저스트인타임, 즉 적시 생산 방식으로 공정을 운영합니다. 공장에 부품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부품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부품 운송이 중단된 지 2시간 만에 일부 부품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 생산 라인이 오후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생산을 마친 완성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 역시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고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이미 생산 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신차 출고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에 2,000대쯤 생산하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도 부품 운송이 중단됐고 카니발 등 매일 1,000대 가까이 생산하는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도 완성차 출고가 멈췄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소비자의 심정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대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물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타이어, 시멘트도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모든 물류를 다 막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배제하라! 일몰자를 배제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철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95%가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평소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못 나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도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는 한 개도 못 나갔고 오늘은 경찰 협조를 받아 겨우 평소 물량의 30%를 내보냈습니다. 미리 타이어를 물류센터로 옮겨두긴 했지만 이번 주를 넘기면 생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 통행을 막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공명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조합원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협박만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 일몰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를 시키거나 그 이후에는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가 열린다면 국회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국토부가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여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망 대란으로 시멘트가 부족한데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소주와 맥주도 운송이 막히면서 가게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상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수색역 근처에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 강원도와 충북에서 기차로 실어 나른 시멘트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쓰는 시멘트입니다. 하지만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멘트 운반 화물차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하루에 기본 4,000톤에서 5,000톤이 판매가 돼야 되는 공장이죠. 근데 지금은 어제 오늘 완전히 제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은 없다고 봐야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당장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부터 시멘트 가격이 뛰어 물량 구하기도 힘든데 파업까지 덮친 겁니다. 비축해둔 시멘트는 겨우 하루 이틀치라 내일부터는 공사가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라고 보내줬었는데 안 되는 건데 사선 계속 못하게 되면 다 중단하는 거죠. 소주와 맥주도 운송이 막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소주의 출고량은 평소의 3분의 1, 오비 맥주의 출고량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재고가 좀 남아있지만 가게들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에 화물연대 화합이 들어가면 물류 쪽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 확보를 미리 좀 해놓은 게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들은 점포마다 소주 주본을 하루 한 상자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번 파업의 열쇠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의 적은 운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운송하려다 보니 과적에 과속, 졸음운전 같은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돼 왔고 그러지 말고 운임 더 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2년 전에 도입한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단 손해가 크다는 기업들 호소에 3년이 되는 올해 말이면 폐지되는 일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최근 경유값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안전운임제 폐지되면 생계조차 어렵다. 그러면 또 죽음의 질주가 이어질 거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데 기업들은 더 이상은 물류비 감당 못한다며 반발합니다. 사실 벌써 20년이나 묵은 문제이고 물류 대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배주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처음 시작된 뒤 20년 동안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물류 대란으로 나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보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류 대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10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흐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면서 안전운임제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만 시행해보자고 타협했습니다. 대신 2년 뒤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그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국토부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네. 땜질 처방으로 도입된 반쪽짜리 안전운임제.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에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공청회 같은 거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치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밀렸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13번째 파업과 그로 인한 물류 대란이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많이 좀 참았었거든요.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욕 안 먹고 정부가 그래도 좀 바뀌길 바랬어요. 근데 점점 하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탄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는 뒤늦게 기업들과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20년 묵은 논의를 또 원점으로 돌리자는 거냐며 안전운임제 도입부터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